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은 물론 중국 한의서인 본초 강목에도 당뇨와 신경통, 기혈보강에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마인데요. 하지만 대마는 마약류로 규정돼 있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 희망조차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국민신문고에서 취재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와이키키 하이 미스키. 올해 4살 오찬이 군의 3년 전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뇌전증, 흔히 간질이라고 부르는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후 4개월부터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찬이. 발병 원인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안 끝났어. 이렇게 돼요. 4개월까지는 정상 발달을 했고요. 갑자기 열이 안 나는 경기, 비활성 경기를 하면서 한 2분 정도 아예 굳어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찬이 엄마 장지연 씨는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오늘도 병원을 찾습니다. 약과 재활치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1년간의 입원 생활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상치 못한 발작이 이어졌습니다. 했지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거의 병원에서 한 2달 넘게는 거의 울기만 했어요. 그때는 사람만 달라고 막 했었거든요. 죽음의 위기는 넘겼지만 사실상 모든 인지 발달이 멈춰 있어 엄마 아빠를 알아보지도 눈 맞춤조차 하지 못한 채 가만히 누워만 있습니다. 찬이의 경우 다양한 약물 치료, 수술, 식이요법 등의 치료 방법이 통하는 일반 뇌전증과 다른 상황입니다. 찬이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몸이 굳기도 하며 때로는 숨을 쉬기 어려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난치성 뇌전증, 레노스가스토 증후군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수술도 할 수 없고 약도 듣지 않고 조금 특이 케이스라서 찬이 같은 경우는 그 경기파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곳에 계속 이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뇌마다 다 담당하는 기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상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신생아기 때 좀 발생을 해가지고 연축처럼 보였지만 사실 뇌파상에서는 한쪽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제 변동이 생기는 그런 식의 뇌전증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뇌전증은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잘 조절이 되고 약 한 가지만으로도 조절이 잘 돼서 그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가 사실 난치성 뇌전증으로 이제 그 판단이 되는 건데.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은 소화기에 발생하는 뇌전증 중에서도 가장 심한 형태입니다. 치료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고 인지기능 저하와 다양한 발작이 나타나는 등 경과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찬이 같은 환자들이 대마에서 얻은 추출물 칸나비디올 오일, 이른바 CBD 오일을 이용해 병이 호전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보지만 현재는 그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금단의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삼배의 원료가 되는 대마의 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대마에서 얻은 추출물은 불법입니다. 현재 찬이는 발작을 진정시킬 수 있는 약물 투여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걸 투여하면 순간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인 디아제팜을 항문을 통해 투여하거나 수면 유도제를 투여해 잠들 수 있게 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하지만 해당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하나둘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약들 때문에 2도 2돌에 처음 났거든요. 이게 잇몸 같은 데도 좀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 잇몸이 딱딱해지고 약간 잇몸이 이렇게 늘어지는 약간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 제가 사용을 하다 걸려서 정말 잘못된다면 일단은 우리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난치성 소아 내전증 환자 가족들 사이에서 CBD 오일은 마지막 희망과 같은 존재입니다. 취재진은 난치성 뇌전증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다른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시험관을 통해 어렵게 얻은 아이. 맘마 갈까 맘마? 태어난 지 1년 6개월쯤 됐을 때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이는데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고개가 푹 떨어지면서 이마가 이제 여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신경과를 봤죠. 근데 선생님이 그게 이제 경기, 뇌전증의 증상이었던 거예요. 병명은 레노스가스토 증후군. 인지 발달은 전혀 되지 않았고 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의사인 부부는 모든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발작을 줄여주는 식이요법, 뇌량 절제 수술, 약물 치료를 계속했지만 발작은 계속 재발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료를 찾기 시작한 부부. 그때 CBD 오일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타민처럼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논문도 꽤 있고 이걸 어떻게 먹었을 때 어떻게 효과가 있었다. 2016년도 말인가 직구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단돈 30만 원을 주고 산 CBD 오일을 먹으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에 초점이 생기고 입으로 내는 소리들이 늘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가 혼자 힘으로 일어나서 앉기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부부는 CBD 오일 치료가 범죄가 되는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주치의도 효능을 인지하면서 계속 먹이도록 권유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입했는데 그게 이제 세관에 걸린 거예요.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마약법을 보여주시는데 거긴 대마에서 추출된 모든 게 다 우리나라엔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머리카락도 뽑고 소변 검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사도 받고 나왔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막 화가 났어요. 너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것조차 외면하고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검찰에 불려간 황 씨. 몇 번의 조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것은 대마가 됐건 필로폰이 됐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다 불법 범죄자들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그 의료적으로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역시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황 씨가 CBD 오일을 한 번 더 구매할 경우 가중처벌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제 그녀는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CBD 오일이 너무 절실한 거죠, 저희한테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고. 지금 눈앞에 효과 있는 약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잡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절망적인 거죠.
네, 안타까운 사연들 보셨습니다. 치료를 위해 대마 추출물, 즉 CBD 성분이 담긴 오일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먼저 취재를 맡은 이연아 기자와 함께 현행법의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현재 국내 마약류 관리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요. 마약류란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은 마약에 속하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당국의 승인을 받고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약류로 다른 목적으로 쓰면 당연 불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모르핀, 암페타민 등이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이 있으면 재배가 가능한데요. 줄기는 삼배 원료로 쓰이고요. 씨앗과 뿌리는 화장품이나 샐러드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중독성이 강해 담배를 만들어 피우는 등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는 잎과 꽃대는 모두 태워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불법입니다. 또 대마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하거나 추출물로 제품을 만드는 행위, 그 제품을 사고 파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대마 추출물인 CBD 오일도 마약류로 취급되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마 추출물인 CBD 성분이 들어간 오일이기 때문에 마약류로 취급이 되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황주연 씨가 구매했던 CBD 오일 포장 박스를 직접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오일도 바로 대마 밀수 건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대마류 밀수 동향을 살펴보면요. 5년간 적발된 대마 밀수 건수는 400건이 넘습니다. 모두 압수 대상인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대마초가 283건, 대마수지가 60건, 대마 오일, 즉 CBD 오일이 26건이나 됩니다. 적발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 반입된 물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많은 국가들이 의료용 대마에 관심을 갖고 효능을 인정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마약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마는 불법으로 규정하더라도 의료용 대마는 합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9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고 대마에 굉장히 보수적인 일본도 의료용 대마에 대해선 부분적 합법화를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스웨덴, 핀란드 같은 유럽 국가와 캐나다,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같은 국가에서도 합법화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세계보건기구 WHO는 CBD 성분이 뇌전증 치료에 직접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도 CBD 오일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먼저 국내 뇌전증 환자 수를 보면요. 14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뇌전증 환자는 CBD 오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레노스가스토 증후군이나 드라베 증후군 같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써볼 만한 방법은 다 써봤지만 차도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CBD 성분이 이 난치성 뇌전증에 더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발작 빈도를 최대 40%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해외 수많은 의료진이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본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어머니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CBD 오일의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이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정확한 수치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해외 역학조사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대략 4만 명 중 1명 정도가 난치성 뇌전증이 발병한다고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의료용 대마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대마에서 추출한 CBD 성분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CBD 성분이 남용, 의존 가능성을 일으키는 효과는 보이지 않고 뇌전증 등의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BD 성분이 뇌전증은 물론이고 알츠하이머병, 치매, 파킨슨병, 헌팅턴병 등 다른 17개 질병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대마 추출물로 만든 처방약을 승인했습니다. 대마 성분 치료제를 의약품으로 승인한 것은 FDA 사상 최초입니다. 미국 FDA는 신약이 되려면은 기존에 쓰고 있는 표준 치료제보다 뭔가 나은 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 폴리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제 통과가 되면 3상으로 가서 진검 승부를 하는 겁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약품은 90일 안에 미국 마약 단속국 DEA 승인을 거쳐 시중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 이미 CBD 성분이 담긴 오일 등을 사용하고 있고 효과까지 있다는 의료진과 환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The patients who were getting the study medication, those who received cannabidiol, were getting about a 40% reduction in their seizures, whereas the people that were getting the dummy medication, the placebo, were getting about a 20% reduction. 과거 미국 닉슨 대통령이 대마를 관리하는 직속위원회를 만들고 1970년 연방의회가 대마 사용을 범죄로 규정했던 것에 비춰보면 엄청난 변화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취재 결과 정부도 이런 변화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5년 19대 국회 시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대마를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고 결국 폐기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난 1월 20대 국회에서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아편이나 헤로인, 코카인 같은 무서운 마약은 의료용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죠. 그럼 대마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대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서 엄격하게 의료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11명을 살펴보면 소속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제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의원들께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도 연예인들이 대마초 남용으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국민정서법에 이게 걸려 있다라는 얘기해서 저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자가 고통받고 있고 그 부모들이 그 애 끓는 절규를 듣지 못하는 얘기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 정부 입법을 준비 중이다란 답변을 신창현 의원실에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내부적으로는 의료용 대마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논의 방향이 정해진 것도 없고 일단 환자와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대해선 찬반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답변만 여러 차례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도 국회 소관 상임위도 사실상 이 문제를 부담스러워하며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셈입니다.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면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에 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지 않거든요. 현행법이 대마를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데다 정부와 국회마저 소극적이니 학계의 연구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대마 근데 임상 시험을 하려면 정부 지원을 받거나 정부 지원을 못 받으면 민간에서 임상 시험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는 대마 성분을 가지고 임상 시험을 한 사례가 5건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대마의 사용을 차단하고 대마를 취급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물론 법에는 학문 연구를 위해서는 뭐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만 실제로 이게 연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활용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연구를 한다는 것 어떤 결과물을 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근원적으로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도 없고요. 악순환은 반복되고 지지부진한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결국 환자와 가족들이 단체까지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환자랑 환자 가족 당사자들이 이렇게 시작한 단체인데 해외에서는 널리 쓰이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쓰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처방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의사들이 처방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법화 운동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활동한 지 곧 1년. 의료용 대마는 생존의 문제다. 즉각 합법화하라. 기자회견도 열고 정부의 민원도 넣어봤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환자 가족들만 애가 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현행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로 넘어가게 된 거죠. 사실 다른 의약품에서는 정치가 없거든요. 정치권까지 가지 않고 식약처 안에서만 결정하면 된 건데 이거는 왜 갑자기 왜 어떤 의약품을 정치적으로 이거를 풀어야 되는지 이거는 환자 쪽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어떤 의약품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찬반을 토론합니까?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결국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가능합니다. 이연아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회 보건복지위는 올해 1월 발의된 개정안을 한 번도 논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의 힘겨루기나 지방선거 등으로 공전된 날짜가 많은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요 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용 대마를 보는 시각이 사회적 인식에 맞춰져 있다 보니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중독성 측면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더구나 개정안을 발의한 11명의 의원 중 보건복지 소속이 한 명도 없어 입법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 부처인 식약처의 정확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네, 개정안을 발의한 신창현 의원실에 개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자신들이 정부 입법을 준비 중이다라는 의견을 보냈었는데요. 실제로 식약처는 올해 3월 마약류 의약품 정책 설명회를 열고 환자 수가 적어서 치료 접근성이 제한적인 환자들을 위해 의료적 효과가 확인된 대마 성분을 의약품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설명회 현장에서 배포된 설명집입니다. 이 안에는 정책 목표와 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마 성분의 의료 목적 사용 그리고 허용 검토를 위해서 3월까지 자료를 모아서 6월까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안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해서 치료용 마약류 반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식약처가 매우 적극적인데 실제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취재 결과 그렇지 않았습니다. 3월까지는 논의도 이뤄지고 확실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현재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설명회 자료집에 나온 구체적 일정 계획에 대해 물었더니 그것은 담당 직원이 실수한 것으로 오타다, 사실과 다르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과 함께 아직 준비 중에 있고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식약처의 공식 입장은 공식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라는 황당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면 19대 국회 때인 2015년에는 식약처가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네, 당시 개정안 논의가 있었던 보건복지 소위 회의록을 입수했는데요. 보시면 당시 보건복지 소위 소속 위원들과 식약처 담당자들과의 대화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대마 의약품 개발은 대세, 물꼬를 튼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하며 국제 정세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또 마약정책과장은 의료용 대마가 국내 치료제로서 좋은 제품이라고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 소위 위원들은 부정적이었는데요. 사회적 요구와 의학계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일축합니다. 또 안전성과 위해성 검사를 거친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보완한 뒤 다시 논의하자고 결론을 냈지만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개정안은 결국 폐기됐습니다. 그렇다면은 3년 사이에 의료용 대마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이 돌변했다는 것인데 뭔가 석연치 않아 보여요. 네, 이와 관련해서 후속 취재를 더 해봤는데요. 식약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의료용 대마 문제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마는 마약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 마약을 허가해줬다는 비난 여론이 일 것을 우려해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다는 게 식약처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WHO 보고서에서도 중독성, 의존성이 없다고 나와 있고 국내 많은 전문가들 역시 WHO 보고서와 FDA 승인 사실로 봤을 때 의료용 대마를 신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고 정치적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국회와 정부 입장 알아봤는데 의료진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CBD 오일이 뇌전증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뇌전증뿐만 아니라 뚜렷한 치료 방법과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뇌전증에까지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면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선택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경계에선 의료용 대마, 사회적 인식에 갇혀 마약이냐 아니냐에 대한 찬반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는 의료용 대마만이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국민신문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